미래의 과학 박사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과학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잠깐 살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인펜에 잉크에 섞여 있는 색소를 분리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 따른 결과가 있었는데 한번 선생님과 같이 보도록 할까요? 우선 검은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색 사인펜은 보라색, 분홍색, 하늘색, 노란색 색소가 나타났습니다. 빨간색은 진분홍색부터 해서 분홍색, 노란색 색소가 나타났고, 파란색은 보라색, 분홍색, 하늘색 색소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실험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잉크의 종류에 따라서 번지는 색깔의 종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 색깔에 나오는 잉크가 항상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자료 변환이라는 개념과 자료 해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자료의 특징이 드러나게 표로 정리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함께 해보겠습니다. 보통 실험 결과를 정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가 있고, 두 번째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표는 많은 자료를 하나에, 즉 한 곳에 모을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가로와 세로 칸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게 이 표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는 이 숫자로 되었던 표를 점이나 선 또는 이런 직사각형의 넓이 등으로 나타내서 자료가 어떻게 분포를 하는지 이런 경향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눈에 볼 수 있듯이 해가 지날수록 인구수가 늘어난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겠죠? 자, 한번 용어를 정리를 해볼게요. 실험한 결과에서 얻은 자료를 표나 그래프 등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는 자료 변환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 변환은 왜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그렇죠. 여러분, 아까 표랑 그래프 설명을 할 때 잠깐 나왔었는데, 이 자료의 특징을 한눈에 비교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표랑 그래프로 변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의 특징을 이해하기가 더 쉽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번 시간은 사인펜 색깔에 따라서 분리된 색소를 표로 정리를 해 볼 건데, 교과서 16쪽과 17쪽 그리고 실험 관찰 10쪽을 펴보겠습니다. 교과서 16쪽에 보면 민선의 모둠이 토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표를 정리를 할 수 있을지 토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 있었다면 같이 토의를 했을 텐데, 아쉽지만 선생님과 함께 표를 정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관찰 10쪽을 한번 볼까요? 실험 관찰에 표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혼자 하기 힘든 친구는 선생님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의 제목을 정한다입니다. 다르게 한 조건과 실험 결과가 드러나도록 표의 제목을 정합니다. 이 표의 제목을 정했으면 표의 가로줄과 세로줄에 적어야 할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적어야 할 내용을 생각을 했으면 몇 줄을 할 건지, 여기를 몇 줄을 할 건지, 여기를 몇 줄을 할 건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로줄에는 사인펜의 색깔, 세로줄에는 사인펜에서 분리된 색소를 쓰기로 정하고, 실험에 사용된 사인펜의 개수를 고려하여 가로줄은 3개로 하고, 각 사인펜에서 분리된 색소를 고려하여 세로줄은 5개로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따라왔나요?
갑자기 이렇게 빨리빨리 진도가 나가서 힘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잠시 화면을 멈추고 화면에 나온 방법과 자신의 방법을 생각해 보면서 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를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가로줄에는 사인펜의 색깔이라고 제목을 적은 후 각 칸에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이라고 씁니다. 또 세로줄에는 분리된 색소라고 제목을 적고 각 칸에 세 가지 사인펜의 잉크에서 분리된 색소를 한 번씩 씁니다. 자, 이렇게 각 가로에 그리고 세로에 해당하는 것을 썼다면 표의 각 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실험 결과를 기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인펜, 검정색 사인펜에서 분리된 색깔 중에 보라색이 있다 하면 동그라미, 없으면 X 이렇게 해도 되고, 혹시 색깔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면 보라색이 있다면 보라색으로 정말 사인펜을 칠하거나 색연필로 색칠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완성된 표의 각 칸에 실험 결과를 기록합니다. 사인펜의 색깔에 따라 분리된 색소에 해당하면 O표, 해당하지 않으면 X표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표로 자료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지금부터는 자료를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해석이란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을 생각하고 자료 사이의 관계나 규칙을 찾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료를 해석하는 방법으로는 표에서 가로줄과 세로줄의 값이 나타내고 있는 관계를 찾는 거고, 이 관계를 통해서 규칙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규칙에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면 왜 그런지 까닭을 생각해보고 실험 방법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확인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실험 결과를 직접 해석하는 장면을 영상을 볼까요? 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 TV의 혜인쌤, 인선쌤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탐구 단원 두 번째 시간. 실험을 하여 얻은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오늘도 전하실 꿀팁이 있으시다고요? 네, 오늘도 두 가지 꿀팁이 있습니다. 두 가지나. 역시 인선쌤. 자, 이것이 우리가 실험을 한 결과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상태로는 해석이 조금 어려워요. 바꿔줘야겠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꿀팁! 자료를 변환하라! 자료 변환. 자료 변환은 실험 결과를 한눈에 알기 쉽게 표나 그래프 등으로 형태를 바꾸는 걸 말하잖아요. 똑똑한데요? 자, 그럼 하나 더 맞춰보실래요? 우리가 실험한 결과는 표로 바꾸는 것이 좋을까요? 그래프로 바꾸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가 실험한 결과를 보면 사인펜 잉크 속에 색소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표가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우리가 실험한 결과를 표로 자료 변환을 해주면 짜잔! 선생님 대단해요. 이렇게 표로 바꾸어주니까 자료의 특징을 한눈에 알아보기가 쉬워졌는데요. 네, 이게 바로 자료 변환을 해야 하는 까닭인 거죠. 선생님, 이제 두 번째 꿀팁도 알려주세요. 네, 여기서 두 번째 꿀팁, 자료 해석하기. 자료 해석.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을 생각하고 자료 사이의 관계나 규칙을 찾아내는 과정. 네, 쉽게 말해 실험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는 점을 찾아내자는 거죠. 표를 보면 가로줄에는 우리가 다르게 한 조건들, 세로줄에는 잉크에서 분리된 색소들인데요. 그럼 검은색은 4개, 파란색과 빨간색은 3개의 색소가 분리됐네요. 네, 그리고 사인펜의 색깔은 다르지만 분리된 색소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런데 이건 어떤 모둠의 실험 결과인데요. 결과가 좀 이상해요. 이럴 경우에는 추가 꿀팁.
실험 과정 되돌아보기. 실험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거나 잘못은 없었는지 다시 되돌아보는 걸 말하는 거죠? 네, 실험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변이 통제가 제대로 안 됐다거나, 검은색 사인펜이 묻어있는 거름 종이만 물에 다 잠겨버렸네요. 실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거나, 물이 너무 조금이어서 다 말라버렸어요. 네, 이런 것들이 전부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거거든요. 네, 여러분. 그럼 인선쌤의 마지막 꿀팁처럼 실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 바로 그게 중요하겠죠. 실험 결과 해석하실 수 있겠죠? 스스로요. 우리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한번 같이 실험 결과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표를 보고 알 수 있는 점. 검은색 사인펜의 잉크에는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색소가 섞여 있고,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 사인펜에는 각각 3개씩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홍색과 같이 3가지 색에 모두 섞여 있는 색소가 있고 다른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혹시 실험을 하다가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3장의 거름 종이를 너무 가깝게 붙이는 바람에 거름 종이 끝부분이 서로 달라붙게 되면은 온전한 실험 결과를 얻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실험을 해서 물이 증발을 하는 바람에 거름 종이에 번지던 물이 마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분리된 색소가 완전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실험 관찰 11쪽 자료 변환을 바르게 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실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제목을 정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제목을 사인펜의 색깔에 따라 분리된 색소로 정했습니다. 표의 가로줄과 세로줄에 적을 항목을 바로 정했죠. 그래서 가로줄에는 사인펜의 색깔,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세로줄에는 분리된 색소, 보라색부터 노란색까지. 가로줄과 세로줄의 개수를 각각 우리는 정했습니다. 그래서 각 칸의 실험 결과를 바르게 기록도 했고요. 자, 이번에는 자료 해석을 바르게 확인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험에서 다르게 한 조건, 잉크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 실험 결과를 비교할 수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실험 과정을 되돌아보고 고쳐야 할 점이 있는 모둠이 있을 거고 없는 모둠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각자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자료 변환과 자료 해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선 자료 변환부터 보겠습니다. 자료 변환이란 실험 결과를 표나 그래프의 형태로 바꾸는 것을 자료 변환이라 합니다. 실험 결과를 표로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다르게 한 조건과 실험 결과가 드러나도록 표의 제목을 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표의 가로줄과 세로줄에 적어야 할 항목을 정하고 줄의 개수를 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표의 첫 번째 가로줄과 첫 번째 세로줄에 항목을 씁니다. 네 번째, 표의 각 칸의 실험 결과를 기록해야 합니다. 자료 해석이란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을 생각하고 자료 사이에 관계랑 규칙을 찾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료를 해석하는 방법으로는 가로줄과 세로줄의 값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이 관계 속에서 나타난 규칙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험 방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자료 해석 그리고 자료 변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1단원의 끝인 결론을 내려볼까요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과학 수업을 들어준 꼬마 과학 박사님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